정말 저희가 뉴스파이터에서도 다뤘던 그 끔찍한 사건, 인면수심의 예비 시아버지,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양지민 변호사님. 네, 말씀하신처럼 인면수신의 이 시아버지, 예비 시아버지가 도주 12일 만에 이제 검거가 됐는데요. 네. 용인에서 체포가 돼서 지금 포천 경찰서로 압송해서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이 예비 며느리 입장에서는 사실 예비 시아버지가 어려울 수밖에 없고 예비 시아버지가 연락이 오면은 그거에 사실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 좀 입장도 있잖아요. 근데 예비 시아버지가 이제 연락을 해서 이러는 겁니다. 내가 뭐 위로도 해주고 그리고 상의할 게 있으니까 우리 좀 만나자라고 하니까 예비 며느리 입장에서는 알겠습니다 하고 예비 시아버지가 알려주는 그 장소로 이제 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가서 예비 시아버지가 내가 놀라게 해줄 게 있다. 눈을 잠깐 감아봐라. 선물해 줄 게 있다라고 하니까 또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따른 겁니다. 근데 뭔가 따끔거리는 이제 느낌이 나서 눈을 떠보니까 내가 주사기에 내가 찔렸구나라는 거를 이제 인지하게 된 세상에, 거죠. 네. 그래서 이 여성이 바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내가 아무래도 이 주사기에 마약이 들어있는 것 같고 내가 그 피해를 입은 것 같다라고 이제 신고가 돼서 실제로 이 남성이 이제 도주했거든요. 현장에서 바로. 근데 이제 12일 만에 검거가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사실요, 이 사건 처음에 접했을 때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검거는 됐지만 그 곳곳에 의구심이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먼저 최진봉 교수님, 아무리 예비 시아버지라 하더라도 며느리한테 상의할 게 있으니까 펜션으로 와라. 이건 진짜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잖아요. 단둘이 그것도 펜션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인데 한편 또 우리가 한편 이해되는 부분은 뭐냐면 네. 이 여성 입장에서는 부모님과 남자친구가 3년간 교제를 했어요. 남자친구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왕래도 하고 또 제사도 같이 드렸대요. 그리고 여행도 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남자친구하고 이렇게 넷이서 여행까지 갔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친분이 쌓인 상태잖아요. 그럼 신뢰감이 어느 정도 쌓였다고 보여요. 이게 뭐 만난 지가 얼마 안 됐다면 문제가 되지만 3년이란 기간 동안 교제도 하면서 제사도 같이 드리고 여행도 같이 가고 이랬다고 하면 설마 이 시아버지 될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노 변호사도 말씀하셨지만 시아버지 될 사람이 오라 그러는데 안 가게 되면 자기한테 또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결혼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까? 뭐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성 입장에서는 정말 순수하게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갔는데 이 시아버지 예비 시아버지 될 사람 같은 경우 마음에 확심을 품고서 이런 일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건 이 아버지라는 사람이 잘못이라고 저는 보고 여성 입장에서는 3년이란 오랜 기간 동안 교제됐고 여러 가지 정황상 봤을 때 믿음과 신뢰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이 피해 여성 입장에서는 부득불 어쩔 수가 도리가 없었던 그런 상황 같아요.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 경찰에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갔을 때 이미 이 인면수심의 예비 시아버지라는 사람은 현장에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네, 이게 8월 15일 날 발생했죠. 네. 15일 날 발생을 했는데 신고받고 경찰이 출동을 했더니 이미 이 아버지라는 사람은 자기가 끌고 온 차를 타고 도주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제 12일 정도 걸렸다가 어제 아마 제 기억에는 이 사건을 검거한 포천경찰서 강력 2팀장 서종천 경위가 저하고 같이 근무했었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어제 저녁 한 8시 좀 넘어서 검거했다는 소리 들어가지고 엄청 제가 기뻤었는데요. 직접 연락이 왔습니까? 예, 김복준 의원님께? 제가 계속 어떻게 잡았냐. 잠복 들어가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한 5일 넘게 잠복을 하고 있어서 걱정돼갖고 수시로 전화를 했었어요. 네. 격려도 하고 하면서. 네. 그랬더니 어제 또 8시 좀 넘어서 잡았다고 연락이 와서 엄청 기뻤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차를 몰고 도주했는데요. 그 차를 이제 경찰이 추적했잖아요. 그랬더니 가평 쪽에 가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차 버리고 도주를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이 동선이 끊겼던 건데, 뭐 안산, 용인 여러 군데 잠복하고 있다가 어제 비로소 검거를 한 겁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 경찰이요, 이런 경찰입니다. 한번 물면요, 절대로 이 용의자를 물면 절대 놓치지 않는 대한민국 경찰인데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이 이제 계속 도망다녔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추적을 해서 단서를 발견해서 검거하게 됐어요. 차 타고 가는 거 검거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 수사 혼선 주기 위해서 한 것 같이 보여요, 현재 상태로. 뚝되지 않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 우리한테는 아직 말씀드릴 단계가 안 돼요.
김복준 의원님, 예. 지금 경찰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자수 시도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네. 중간에 잠복하고 있는 중간에 자수하겠다고 전화가 왔었다는 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자수하려는 게 아니고요. 네. 어떻게 보면 경찰의 수사 어떤 그 추적을 따돌리기 위한 그런 행동이었던 걸로 보이고요. 그래요? 저는 이 사건 보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네. 만약에 이 펜션에서 이 남자가 이 며느리 이제 뭐 끝났으니까 며느리 들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공을 했다고 하면은 네. 이거는 이 여성분의 입장에서는 아마 경찰에 신고도 못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미 자신의 팔에 마약이 들어가가지고 마약을 투약한 꼴이 돼버린 거고. 그리고 무슨 뭐 성폭행이라든지 이런 걸 당했다면 현재 남친과의 관계 때문에 신고하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려운 일이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특히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의 마각이 결혼 이후에 드러났다면 그러면 어땠을까? 이런 속수무책이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굉장히 그 생각만 하면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네. 예. 최진봉 교수님, 앞서 우리 최진봉 교수님 말씀처럼 이 예비 며느리, 그러니까 이제 예비 며느리란 말도 아니, 못 쓸 거예요. 예. 이제 끝난 거예요. 관계 끝났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 피해 여성 입장에서는 예. 그 남자친구와 3년간 교제를 했어요. 그런데 이 인면수심의 예비 시아버지가 될 뻔했던 이 남성은 3년 동안 그러면 이 시커먼 속내를 숨기고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뢰에 대한 믿음에 대한 파기잖아요. 결국은 이 여성 입장에서는 지금 예전에 그 시아버지 될 뻔했던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를 갖고 있었어요. 또 그 네. 과정에 제사에 가서도 상도 차리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또 노력도 했을 거 아니에요?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만났다고 하면 우리가 다 알진 못하지만 그 집에 수시로 왕래하면서 관계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 식사도 하고 이랬을 텐데 네.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니까 이 여성 입장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아하. 다시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새로운 남성을 만나서 만약 그 집의 가족들을 만난다고 하면 네. 늘 마음에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뭐 그분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네. 그런 트라우마에 갇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행동은 결국 우리 사회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 여성 입장에서는 평생 동안 짊어지고 갈 짐이 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정말 엄벌에 쳐야 되는 그러니까요. 거는 신뢰에 대한 믿음의 파기이고 마약까지 사용해서 성폭행을 하려고 했으니까 이건 엄벌에 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이 피해 여성은 김복준 의원님, 예. 그 인면수심의 남성이 자신의 팔에 마약만 투약한 게 아니라 지금 자신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려 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일단 눈을 감으라고 하고 이벤트 하겠다. 눈 감아라. 눈 감았더니 수건으로 가렸어요. 그리고 팔을 잡아 끌어가지고 주사기를 꽂았단 말이죠. 그때 이제 반항하는 바람에 끝났는데, 그러니까 이 본인 지금 검거된 이 범인의 입장에서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 좀 부인을 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실행에 착수 안 했다. 근데 이건 명백히 실행에 착수예요. 주사기 꽂는 순간. 왜 그렇습니까? 펜션에 왜 단둘이 있는 펜션으로 유인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마약 주사를 줬겠습니까? 그 마약 주사가 뭐 여기서 방송에서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필로폰 종류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자기들끼리 마약쟁이들끼리 부르는 스피드라고도 불러요. 주사기가 딱 꽂히는 순간 바로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세상에. 스피드라고 얘기까지 하거든요. 네. 만약에 그 주사기가 제대로 해서 마약이 인체에 투입됐다면 이 사람이 왜 그걸 했겠습니까? 아하. 그건 성폭행 의지밖에 없는 거예요. 네. 경찰도 그걸 보고 이제 아마 성폭행의 어떤 범위를 굉장히 집중 추궁하는데 현재로서는 자기는 절대 아니라고 횡설수설 하고 있다. 하하. 그런데요, 박지훈 네. 변호사님, 이런 합리적 의심도 들만합니다. 이 남성의 이 범행이 과연 이번이 그렇죠. 처음이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일단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입건을 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이 예비 며느리, 이제 며느리가 안 되겠죠. 이 여성의 간이 검사를 했을 때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강제 투약을 했기 때문에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 되고요. 본인도 마약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아마 검사를 할 겁니다. 이전에도 이런 방식으로 이런 행동을 했을 거라고 추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이 이 부분도 볼 거고요. 아하. 김복준 의원이 잘 지적을 했는데 성폭행 미수 부분입니다. 특수강간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서 성폭행을 시도했고 이 주사기를 투입했을 때 실행에 착수를 했다고 봐야 되고 그렇지만 결과 달성이 안 됐기 때문에 특수강간 미수 이 정도로 아마 조사가 되면서 처벌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본인은 계속 부인을 하고 있고 횡설수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드시
우리 경찰이요, 대한민국 경찰이 이 사람의 범죄 행각을 낱낱이 밝혀내줄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